도쿄올림픽은 침대 논란과 각종 스캔들에 코로나의 확산으로 역대급으로 망한 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도쿄올림픽 개막 전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과거 발언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별명이 망언 제조기인 만큼 아소 부총리는 작년 3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의 연기 취소론이 부상하자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말했는데요. 올림픽 역사를 보면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940년의 삿포로 동계올림픽과 그해 여름의 도쿄올림픽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취소되었죠. 이어 40년 만인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옛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서방 국가들이 보이콧하여 반쪽 대회로 전락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40년 만인 도쿄대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연기 취소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두고 아소 부총리는 40년 주기 올림픽 저주론이라고 정의했는데 그의 발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지난 2013년 9월 유치에 성공한 이후 7년 넘게 대회를 준비해왔지만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맞았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1년 연기라는 올림픽 사상 초유의 사태마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록이 나온 뒤 마침내 막을 올리게 된 도쿄올림픽은 여전히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길을 계속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3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1년 연기에 합의하면서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낸 증거로 온전한 형태의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죠. 하지만 이 역시 결국 허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커녕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결국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게 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선수 등 대회 관계자의 감염이 급속히 퍼지고 있어 올림픽이 예정된 폐회 기간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이에 무토도시로 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의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원론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중도 취소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주한일본공사의 망언 등 문제 속에서 무산된 가운데 개막을 축하해줄 각국 최고위급 사절들의 규모도 턱없이 빈약한데요. 스가 총리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맞이할 해외 정상급 인사가 약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유치의 주역이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개회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 분노와 비난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 와중에 올림픽을 치르도록 가장 큰 공을 세운 장본인이 아베 전 총리이기 때문에 그가 갑작스럽게 발을 빼는 형태의 일본 국민의 분노는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가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죠. 아베 총리는 도쿄의 코로나19 긴급사태가 선언됐고 대부분 무관중으로 실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개회식에 참석하려던 당초 방침을 번복했는데요. 아베 전 총리는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한 이후 그 여세를 몰아 2013년 9월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 출석해 적극적인 유치전을 벌였었죠. 일본 역사상 최장기 집권을 했으면서도 이렇다 할 치적이 없는 그에게 올림픽 유치는 그나마 돋보이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올림픽을 손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적인 비난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였던 지난해 3월 IOC 등과 협의해 올림픽 연기를 결정할 때 아베 당시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불투명하니 2년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모리 요시로 당시 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1년 연기를 고집했죠. 여기에는 자신의 재임 기간 등을 고려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서도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려는 모습에 최소한의 도의도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특히 그는 현재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명예 최고고문을 맡고 있죠. 여기에는 도요타 자동차, 파나소닉 등 이번 올림픽에 월드와이드 파트너들조차 개막식 불참을 선언한 것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올림픽을 통해 부흥을 알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구상도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베 전 총리는 도쿄올림픽 유치 당시 2011년 동일본대 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세계에 알린다는 점을 내세웠죠. 2013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유치 연설에 나섰던 그는 동일 본대 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 통제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폐로 과정에 최대 난제로 남겨뒀죠. 아울러 도쿄올림픽은 준비 과정에서도 불상사가 여러 차례 터졌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리 요시로 대회 조직위원회 회장의 여성 멸시 발언 파문인데요. 올해 2월 JOC 임시평의원회에서 그는 여성 이사 증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회의 진행에 시간이 걸린다고 발언했죠. 이는 일본 사회에서 여성 멸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러나 성평등을 강조하는 올림픽 이념에도 어긋나는 망언이라는 비판론이 국내외에서 거세지자 모리 회장은 사실상 쫓겨나듯 조직위를 떠났습니다. 결국 그의 사임 후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폐회식은 연출 총책임자가 없는 상태로 열리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도와달라고 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개최 전인 도쿄올림픽에 도핑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도핑 전문가들이 초청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키스트 도핑 컨트롤 센터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를 위해 1984년 설립돼 도핑 금지 약물에 대한 선수들의 생체 시료 분석과 함께 최신 검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국제대회의 도핑 분석을 지원해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최근에는 뇌도핑, 유전자 도핑, 건조혈관, 선수 생체 수첩관리단 등의 최신 분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연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중심으로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성장 호르몬제는 그 사용 여부를 검출하기가 매우 어렵고 효과가 좋아서 이를 검출하는 것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의 중요한 화두인데요. 2020년 11월 세계 반도핑 기구가 발표한 전 세계 도핑 센터별 고위험 종목 특수 분석 기술 자료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과 유사 금지 약물의 모든 분석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미국, 브라질 3개국뿐입니다. 이에 도쿄올림픽 반도핑 연구소는 키스트 도핑 컨트롤 센터 손정현 센터장과 성창민 박사를 초청했죠. 두 사람은 도쿄 2020 올림픽 반도핑 연구실에서 키스트가 보유한 성장 호르몬 및 유사 금지 약물에 대한 분석 기술과 2018 평창 올림픽을 통해 축적한 도핑 시료 분석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인데요. 또한 사이클 스타 랜스 암스트롱이 사용했던 금지 약물로 유명해진 적혈구 생성 촉진인자의 최신 분석 기술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손 센터장은 선수들의 노력과 투지를 바탕으로 올림픽이 금지 약물로 얼룩지지 않도록 최신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선수 시료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반도핑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전했는데요. 추가로 우수한 분석 기술과 노하우를 일본에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